뉴스는 하나의 트리거죠. 트리거고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게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건데 MSCI 선진국 관찰 대상 선진국 지수 관찰국 대상 관찰 대상국 이거 선정이 됐으면 했지만 이미 18일 날 평가 항목이 나왔는데 5개 항목에서 미달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여의도에서는 그냥 18일 날 안 됐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이게 공식 발표가 23일이니까 기다린 거고 여전히 이제 당연히 이제 안 되는 거는 이미 18일 날 다 알았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이건 내년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좀 다시 보시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정부나 거래소는 그거에 또 이번에 미비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아마 열심히 논의를 하시겠죠. 그분들이 하는 일이니까. 뭐 그거는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들어가면 좋긴 한데 어차피 들어갈 건데 언제 들어가느냐의 정도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 한들 또 여기 이머징 마켓에 있던 자금들은 또 빼야 돼요. 그리고 선진국 지수에 들어오는 자금도 들어오고 멤버 체인지 되는데 그 차액 정도가 46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서 추정해서 들어오는 것까지 하면 한 몇백 조가 되겠죠. 이제 그것 때문에 기대를 했었는데 이미 우리가 9,000포인트 근처에 8,000포인트 근처 근방에 이제 넘어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2,000포인트, 3,000포인트 때는 이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이미 그거 아니어도 지금 우리나라에 하이닉스를 못 사서 안달인 외국인들이 많고요. 삼성전자 사고 싶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패시브 자금은 더 못 들어오냐? 이미 들어온 자금들은 이미 목에 차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새로운 ETF들이 한국 관련된 ETF들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 줘야 되고요. 또 외국인들이 이제 개인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계좌들이 이제 서서히 열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열리고 나면 조금 더 이제 뭐 수급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매도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지금 실적을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시는 게 맞고 ADR은 이제 저평가를 좀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3등 업체인 마이크론한테 끌려다녀야 되냐? 그 마이크론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ROE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더 고평가를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됐는데 이제 하이닉스가 ADR이 거기 상장을 하면 나스닥 100에 들어갈 확률이 거의 100%예요. 그러면 이제 나스닥 100에 들어간다든지 뭐 아니면 필라델피아 밤티 지수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더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기대 때문에 요즘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오버슈팅을 했는데 결국엔 8월에 상장하면 그때 가서 반영하는 게 맞죠. 지금 너무 선반영했다가 조금 이제 숨고르게 들어간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회사 모두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다 실적이 시장에서 원하는 이상이 계속 나와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는 이미 목표가는 올라갔는데 그 가이던스 대비해서 주가 실적이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지 사실은 수급적인 요인은 부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블의 시작은 버블은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아는 거고 이걸 지금 어디랑 지금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들 요즘 보시면 이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애널리스트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국엔 뭔가 시장을 예측해야 됩니다. 근데 근거라는 건 다 어디에 있죠?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막 뒤지죠. 우리 코로나 때 코로나 터지니까 뭘 뒤졌냐면 1917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을 뒤졌어요. 그 정도로 뭔가 비슷한 사례들을 찾는데 이렇게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등한 사례는 닷컴 버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자꾸 찾는 거고 그때도 이제 미국 내에서 시스코가 시총 1위로 올라가면서 그때가 버블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그때 시스코는 뭐 PER이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쌌었고요. 비쌌고요. PER이.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싸봐야 7배였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단순 비교하기도 좀 그렇고 업종도 같죠. 1위랑 2위가 업종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냥 이것 때문에 그러면 우연히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한 다음 날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이 되게 성견지명이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열은 맞죠. 단기 과열은 맞지만 이게 버블의 시작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버블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 버블의 초입일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는데 버블이 나오려면 더 가야 됩니다. 더 가야 되고요. 최근에 뭐 이제 이은택 연구원이나 또 KB증권을 보면 이게 변동성이 계속 흔들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격도라고 해서 이제 이평선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률이 점점 낮아지면서 올라가는 게 건전하게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변동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게 맞고요. 대신에 이제 하이닉스가 시총을 삼성전자를 역전하는 게 맞냐 안 맞냐 계산상으로 안 맞습니다. 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아무리 그러니까 수익을 잘 내도 영업이익률이 좋아도 전체 똑같은 비슷한 업종이죠. 네, 삼성전자는 물론 다른 사업부를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사업부가 까먹는 사업부가 아니라 돈을 버는 사업부죠. DX 사업부도 돈을 벌고 있고 그다음에 파운드리 사업부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서 보면은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 저평가 받을 이유가 전혀 없고 거기에 지금 절대적인 금액을 보더라도 1년에 적어도 100조 이상을 더 버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하이닉스가 1위를 한다? 이거 자체가 좀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가 삼성전자로 당연히 더 몰릴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도 7월 7일 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만 하이닉스는 한참 있다 발표하죠. 네, 7월 한 20일 넘어야 발표할 텐데 이게 이런 이벤트성으로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력은 HBM4는 삼성전자도 좋습니다. 더 좋고요. HBM3E3에 이제 이미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 이제 협력이 잘 되어 있고 이미 마켓시어를 공고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를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TSMC와의 관계는 생각보다 끈끈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삼성전자에 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전히 대부분은 SK하이닉스가 가져갈 걸로 SK하이닉스 물량을 가져갈 걸로 보고 있는데 HBM3랑 3E 이제 이 5세대 6세대와 다르게 지금 HBM4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밑에 이제 베이스 다이라고 해서 이게 로직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SK하이닉스는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삼성전자는 그거를 만듭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가 날 수 있다라는 이유도 뭐냐면 엑시노스 같은 이제 그 자체 AP도 만들지만 또 하나가 이제 이 베이스 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HBM4가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삼성 파운드리랑 그다음에 DS 사업부가 같이 돈을 버는 형태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TSMC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HBM4를 똑같은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더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마켓시어를 많이 갖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좋아 보이는데 중장기로 보면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똑같은 양을 팔아도 돈을 덜 버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관계를 알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SK하이닉스보다 많이 납품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미. 그러면 기존에 잘하고 있던 AMD라든지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다음에 TPU를 만드는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이쪽으로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HBM4 샘플을 보낼 때도 우리 이제 TSMC가 만들어준 로직 반도체를 붙인 SK하이닉스는 12나노 공정을 썼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는 약간 오버 스펙으로 4나노 공정을 썼어요. 네, 그래서 본인의 기술력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죠. 그래서 실제 테스트 결과도 삼성께 훨씬 좋았고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이제 HBM을 구성하고 있는 이 D램도 여전히 하이닉스는 1B 공정을 쓰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C 공정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열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마켓시어를 넓혀가는 성장성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좋을 거고요. 하이닉스는 지금 수성자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뺏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은 당장은 하이닉스가 좋아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삼성전자의 입지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언제 그 주식을 받았냐면 한참 욕 먹을 때 있죠. 5만 원, 4만 원, 6만 원 할 때 너네는 왜 HBM도 못해? 그러면서 시장에서
아마 그때 평생 살면서 이재용 회장님이 아마 제일 욕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예, 그때 사장단들 모아놓고 뭐 주말에도 출근하고 임원들 이제 출근하면서 PS 받을 때 이거를 다 주식으로 줬죠. 예, 이제부터는 주식으로 보너스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주면서 그때 받은 물량을 파신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얼마냐면 거의 5만 원대 후반일 겁니다. 예, 그러면 한 뭐 5만 원이라고 단순 계산을 해보면 거의 뭐 6배 이상을 수익이 났는데 6배가 가량 수익이 났는데 파실 수 있죠. 예. 근데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삼성전자 연구원이 주식을 언제 제일 많이 팔았냐? 예, 10만 원대 제일 많이 팔았습니다. 자기 회사는 자기가 잘 몰라요. 임원이라고 해서 아냐? 모릅니다. 제가 항상 그 주위 분들한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제 대표이사랑 나랑 친한데 그 대표이사가 자기 회사 너무 좋아지니까 자기 주식 사라 그랬다고. 예,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분 얘기 듣고 사시면 꼭 물리니까 사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예, 그분은 자기 회사를 너무 좋게 보죠. 특히 경영자 오너들은. 근데 사원이나 밑에 있는 일하는 임원들이라도 결국에는 회사의 단점이 더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거 그리고 그분은 나이가 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입사하신 지 오래됐고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봤던 그 어떤 호황보다도 지금 너무 호황이죠. 야 이렇게까지 좋을 수가 있겠어? 예, 똑같이 그러면 이쯤에서 난 한번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거와 안에서 보는 건 다르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분의 매도는 사실 좀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아마 1년 지나면 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예. 네, 지금 일정 물량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예, 저는 이제 아직도 반도체는 50% 이상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게 한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한 9월 작년 한 가을부터 50%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50%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50%가 아니라 한 9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비중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덜어낼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막 투자를 하셨거나 최근에 사서 물리셨거나 이런 분들은 빠질 때가 기회고요. 아직도 여전히 올라갈 룸은 더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 중간에 또 사연들이 많이 생기겠죠. 예, 그런 사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게 뭐 관건이긴 하겠지만 뭐 이것저것 헷갈리실 때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 그냥 오픈 AI, 엔트로픽, 뭐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투자를 줄이면 그때 파시면 됩니다. 예, 그때 얘네들이 나 너 지금 더 이상 투자 못 하겠어. 기브업 할래. 이런 애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기업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홀드. 예, 그리고 그들이 돈을 잘 벌면 재투자하겠죠. 지금 뭐 빚내서 투자한다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건 미국의 투자자들이 아직 그게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상증자하고 뭐 채권 발행하고 그들은 이제 금리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투자를 가열차게 더 할 거라는 이제 그 의지를 표명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AI 데이터 센터 엄청 많이 지은 것 같지만 원래 지려고 하는 물량에 지금 이제 한 10%도 못 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공급 부족은 그걸 못 지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력도 부족하고요, 반도체도 부족하고요. 예, 지금 증설을 막 하고 싶어서 계획을 세워도 장비도 부족합니다. 예,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상황들은 당분간 더 유지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뭐 이제 투자하신 분들,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제가 좀 오늘 뭐 굉장히 좀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지만 하이닉스도 궁극적으로 같이 갈 겁니다. 계속. 그러면 두 회사를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들고 홀드하고 언제 팔 거냐? 결국에는 그들이 빅텍들이 투자를 멈출 때 그때 파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15배, 20배 이렇게 PER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B2는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증권회사 다닐 때도 신용계좌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했었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 개인의 선택이죠. 선택인데 B2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한다든지 뭐 아니면 신용을 이제 증권사에서 빌려서 돈을 빌려서 한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으실 텐데 굳이 꼭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집을 살 때 자기 돈 주고 다 사시는 분 없죠. 다 빚내서 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빚내서 샀는데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뭐 6억 대출 받아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16억이 됐어. 예, 그러면 난 6억의 빚이 있어도 내가 돈을 많이 번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주식도 비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빚을 내시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초보자분들은 비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흔들릴 때 이렇게 어제 같은 폭락장이 나올 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신 분들은 손해가 거의 2배, 3배 되죠. 남들은 10% 손해 봤는데 어떤 분들은 레버리지 3배 일으켰으면 그럼 거의 마이너스 30% 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투를 하시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적어도 내가 주식 거래를 오래 하고 내가 지금 만약에 뭐 빚을 한 1억 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거죠. 저기 1억이 어디서든지 금방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 내가 뭔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이게 만약에 물리면 다른 데서 내가 이거를 1억을 보충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뭔가 자산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니면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그래서 항상 변동성이 크고 왜냐하면 부동산보다 여기가 변동성이 더 커요. 부동산은 사용 가치라도 있죠. 주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비투는 뭐 안 하시는 게 좋지만 하게 되더라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비중이 많으시면 줄여야 되는 거고 거기에 너무 매몰돼 있으시면 지금 반도체가 너무 없고 그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내가 이제 뭐 LG전자를 100% 갖고 있다.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네이버도 좋게 얘기하고 뭐 현대차도 좋게 얘기하고 지금 조방원도 저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2차 전지도 다시 살아날 걸로 보고 있는데 심지어 바이오도 좋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느냐가 중요하죠. 네이버가 좋다 그랬더니 네이버를 한 50% 사버려. 그러면 고생하는 장이 됩니다. 예, 중장기로 봤을 때 네이버나 뭐 아니면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은 많이 담아야 10에서 20% 담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50%를 반도체를 담았는데 거기 20% 담으면 담을 게 없죠, 다른 게. 그래서 저는 섹터당 이제 그 외 종목들은 10% 이내로 담으시는 게 맞다. 근데 그러면 10% 이내에 담았는데 그들이 갑자기 막 가면 어떡하냐? 예, 그때는 반도체가 쉬겠죠. 예, 그때는 반도체를 일부 팔아서 거기들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타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이런 강세장에서는요 물타기가 아니라 위로 불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언제 갈 거냐? 그건 이제 그 기업들이 나빠서 빠지는 게 아니죠. 지금 수급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와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돈은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새로 들어온 돈들은 다 초보 투자자들이거나 부동산 자금으로 갈 게 일부 들어왔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럼 주식을 뭘 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겠죠. 예, 해외 외국인들이 처음 우리나라의 시장에 들어왔어요. 그럼 예전에 우리나라가 미국 투자 처음 할 때 사람들이 뭐 샀냐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들어본 거 사죠. 예, 엔비디아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그러다 나중에 엔비디아 좋다니까 또 엔비디아로 다 가고. 예,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는 외국인들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거 뭐 들어봤겠죠. 그러니까 당분간 이게 어쩔 수 없는 쏠림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거는 우리 회사가 뭐 내가 투자하는 거 이건 왜 안 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자기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현대차가 뭐 안 간다 빠졌다 얘기하지만 연초 대비 2배 이상 올랐고요. 작년 연말 대비하면 딱 2배 올라와 있어요 아직도. 피지컬 AI라는 그런 기치를 갖고 있고 LG전자도 지금 뭐 최근에 젠슨왕 CEO 때문에 한번 들썩날썩하죠. 엔비디아 때문에 자꾸 움직이는데 그럼 LG전자가 안 좋아질 거냐? 피지컬 AI에서 LG전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로 이 회사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분들은 빠질 때마다 모으시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들 못 기다리세요. 투자의 시계열이 보통 하루 이틀 일주일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샀는데 한 달 안에 안 올라오고 마이너스 20% 났어. 아 이걸 내가 왜 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적어도 샀으면 6개월, 1년은 기다려봐야죠. 그죠? 그걸 보고 사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최근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오다 보니까 그거 올라온 배경은 결국엔 반도체죠.
그냥 결국엔 반도체가 이익률이 급하게 올라가니까 따라간 겁니다. 예, 이익에 어쩔 수 없이 멱살 잡혀서 끌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30% 이익을 내도 눈에 안 차는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더 눌려 있죠. 저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러면 반도체가 쉴만 하면 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래서 제가 반도체만 막 좋다고 얘기했지만 반도체 쏠림 현상이 강화되고 약화되고에 따라서 완화되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려요. 그리고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웬만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은 많아서 덜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기관들은 거의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안 산 개인들, 새로 들어온 외국인들 뭐 이런 쪽에만 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들이 이게 수익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덜어내고 수익률 게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저평가받는 뭐 네이버도 살 수 있고 현대차를 더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나그룹주를 살 수도 있고 조방원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확산되는 거는 그게 조금 이제 강도가 약해질 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부러지면 그건 더 부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1%, 2%뭐 이렇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그러면 다른 종목들이 조금 온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들은 특히 이제 국내에 있는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급해요. 예, 초과 수익을 내야 본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게임 하려고 일정 부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파킹해놓고, 파킹이라는 건 뭐냐면 사놓고 일정량을 사놓고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다른 데로 뛰어들죠. 근데 지금 한동안은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게 수익률이 제일 좋으니까 그냥 그것만 갖고 있었던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보통 증권사의 플랍이라고 하는 쪽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쪽이 단기 자금을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자금들이 기관 이제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중형주에 좀 몰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시기가 이제 조만간 올 거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막 이렇게 화내지 마시고, 예, 진정하시고 본인들의 시간은 항상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